잠깐만. 안녕하세요. 뭐지? 왜 이래? 아아 아 아아 됐다. 들린다.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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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요. 방가릉이요. 좋은 점심입니다. 사실 드디어 이제 생활 패턴을 바꿔 가지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네, 최근에 저녁에 자거나 아침에 자거나 그랬는데 어제 생활 패턴을 겨우 바꿔 가지고 아침 7시 인가 일어나 가지고 청소 좀 하고 이것저것 컴퓨터 세팅도 좀 하고 하다 보니 정신 차리니까 점심시간이더라고. 그래서 반갑습니다. 전화로 보내고 계시나요? 저도 이제 바꾸려고 안 자고 있어요. 그죠. 이게 새벽에 일어났으면 새벽에 재밌는 일이 많거든. 새벽에 재밌는 일이 많은데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려면 밤에 자야 된다는 깨달았어. 좀 더 그리고 일단 방송이 가장 큰 그거였습니다. 방송을 좀 제대로 하려면은 아침에 하든 점심에 하든 저녁에 하든 좀 낮에 일어나 있 해 떠 있을 때 일어나 있어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어 어렵사리 어제 밤을 새고 네 밤을 새서 잠을 이제 자고 일어났다. 그래서 어제 밤새면서 너무 잠이 오니까 어떻게든 안 자려고 어제 어제 뭐지? 만화 진짜 많이 봤어. 나 진짜 원래 요즘 웹툰을 안 보거든. 근데 이제 어제 최근에 그래서 나이트런을 몇 년간 안 봤거든요. 나이트런 한 이제 1 년, 2년 안 봤는데 어제 생활 패턴 바꾸려고 나이트런을 2년 전부 부터 다 봤어요 지금. 예 나이트런 최근에 무료로 풀린 화까지 다 봤습니다. 예. 워낙 유튜브를 보고 있으니까 유튜브를 봐도 잠이 오는 거야. 이게 슬슬 이렇게 밤을 새니까 이제 인스타 릴스를 봐도 잠이 오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글이라도 읽어야겠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독서는 시간이 진짜 빨리 가거든. 독서만큼 시간 빨리 가는 취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트로 간만에 싹 봤는데 '와 이런 시간인데 왜 아직도 스토리가 진행이 여기지?'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근데 나이트는 뭐 재밌긴 합니다. 재밌긴 한데 아무튼 그래 가지고 밤을 샜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게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건 아닙니다. 그렇게 대단한 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유튜브 다시 보기를 원래 유튜브 송출이랑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그게 깔끔해서 원래 그렇게 했던 건데 그게 좀 제약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했는데 막 BGM이나 저작권 걸리면은 못 쓰거든. 그래서 제가 방송 녹화를 따로 해 가지고 그냥 다시 보기를 아카이브 채널을 새로 파서 올려 드릴게요. 그게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청양 잡동산이라는 채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청양 잡동산이라는 채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건 나중에 제가 배너 해 가지고 링크 올리도록 할 건데 아무튼 뭐 그렇다. 그래서 다시 보기 아마 올려 드릴 것 같습니다. 이게 치즈 프로가 또 바뀌어 가지고 동영상 유지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게 오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어차피 이 방송 끝나고 밥 먹는 동안에 인코딩 돌려 놓고 유튜브 보면 돼요. 인코딩만 다시 다 재인코딩 해 가지고 올리면 되는 거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녹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 소리, 디코 소리, 제 마이크 뭐 그냥 모든 게 다 세분화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작권 걸리는 유튜브 사운드를 빼 버리면 돼요. 그래서 저작권이 걸릴 것 같은 날은 이제 그걸 이제 저걸 해서 올리고 재인코딩해서 올리면 되고 저작권 안 걸릴 때는 그냥 녹화한 거 그대로 올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다. 아마 올라갈 겁니다. 예. 왜냐면 이게 이렇게 한 이유가 또 그렇다고 본 채널에다가 다시 보기를 올리자니 물론 그렇게 말하는 본 채널에 영상을 뭘 올렸냐고 물어보면은 딱히 올린 게 없긴 한데 이게 왜 공개로 돼 있냐 아무튼 뭐 딱히 올린 게 없긴 한데 이 청량 채널에는 이 다시 보기가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 지저분하니까. 여긴 쇼츠랑 편집 위주로 올리고. 물론 편집 영상이 언제 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쇼츠도 마지막이 지금 몇 달 전이거든요. 이것도 조금 재가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원래 던파 유튜버를 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몰랐죠. 파업이 이렇게 길어지고 게임이 휘청거릴 몰랐으니까. 예.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구나 던파는.' 예. '나중에 다시 기회를 보자.' 기회를 놨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서브 채널에 다시 보기만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치즈직 다시 보기가 천년만년 남아 있으면 참 편할 텐데. 아무튼 그렇다. 그냥 이것저것 올리는 걸로. 그죠? 본 채널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편집 영상을 올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본 채널에는 무조건 편집 영상 올라갈 거고 아마 거의 쇼츠 올라가지 않을까? 쇼츠를 좀 더 활발히 올려야 되지 않나. 또 너무 아무거나 올리면은 또 조회수가 박살이 나니까 좀 그래도 조회수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애들 위주로 게임하다 재밌으면 그냥 그쪽 위주로 올리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럼 맞아요 여러분. 박종민 디렉터가 안 잘렸다고 합니다. 네 넥슨 쪽에서 "사실 무근이다. 잘린 적이 없다."라고 하네요. 그냥 그냥 아무것도 안 하나 봐요. 근데 또 막상 모르죠. 예 다른 게임 방송 디렉터처럼 아픈 걸 수도 있잖아. 파업 이후로 갑자기 종민 씨가 아파 가지고 라이브를 못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뭐 모든 사정은 다음 달 돼보면 알겠죠 뭐. 뭐 덤페에서 뭐라도 말하겠죠. 덤페에서도 뭐 별말 없으면 아쉬운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지금 본 채널에 그거 하나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할 때도 게임을 하고 방송 안 할 때 잘 안 하긴 하는데 방송할 때도 게임을 조금씩 하긴 하거든. 그래서 그냥 제가 게임할 때 그냥 OBS를 켜 놓고 게임을 해 가지고 비방 때든 방송을 할 때든 재밌는 부분 이제 모아 가지고 일 주일에 하나를 올리든 뭐 2 주일에 하나를 올리든 좀 약간 정해양 그냥 게임 클립 같은 느낌으로 2 주에 한 번 뭐 1 주에 한 번 올릴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장면이 많으면 10 분짜리 올라가는 거고 재밌는 장면 없으면 뭐 한 3분 하고 쳐내는 거고. 예 요즘 딱히 뭐 게임 하나가 재밌다는 느낌을 못 받아 가지고 그냥 이 게임 저 게임 합쳐 가지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두두 두두두. 그거와 별개로 어제 올린 그림 트위터에 올린 그림이 좋아요를 26 개나 받았네요. 아 미쳤다. 다들 저의 그림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안 되겠다. 그림으로 먹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거기까진 생각이 없고. 요즘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요즘 저 썸네일 사이즈로 작업을 하잖아요 계속. 저 원래는 뭐 720p지만 1080p 하고 있긴 한데 요즘 썸네일 사이즈로 그림을 많이 그리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썸네일러 준비하냐." 아니면 뭐 유튜브 썸네일을 그리냐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냥 그리는 겁니다. 그냥 그 사이즈로 그림 그리는 게 약간 좀 재밌어 가지고 그 사이즈로 그려요. 제가 무슨 썸네일러를 해요. 예. 물론 뭐 마감을 제가 저 트위터에 올리는 그림들을 그리는데 뭐 막 며칠씩 걸리는 게 아니라 보통 그냥 한 몇 시간 그리면 다 그리는 간단한 그림이긴 한데 그냥 좀 재밌는 썰이나 아니면 이제 동료 스트리머들이랑 얘기 좀 하다가 '아 이거 재밌겠다.' 하면 그리거든요. 최근에 이제 씨발 왜 이렇게 크노. 왜 이렇게 크노 이거. 좀 작아 잡아 봐. 왜 이렇게 크노. 아무튼 최근에 이제 그렸던 것도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그렸던 거 뭐 이것도 이제 비방해서 랑아랑 이제 발로란트 요번에 1대1 맵이 나왔거든요. 물론 친구 없으면 못 합니다. 사용자 설정 맵이어 가지고. 사용자 설정 맵인데 1대1 맵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야밤에 아무것도 둘 다 아무것도 밤에 둘 다 이제 야밤에 이제 이야기하다가 둘이서 이제 제가 이제 "랑아야 나랑
"발로란트 1대1 뜰래?" 해 가지고 약간 한 거거든요. "아 나랑 발로란트 1대1 뜰래?" 그러니까 랜덤 1대 1은 없어요. 그러니까 1대1 이거는 그냥 재미용으로 라이엇에서 내준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너네 1대1 하고 싶으면 해라."라는 느낌으로 내준 건데, 그래서 그냥 야밤에 제가 심심해서 랑아한테 "랑아야 나랑 발로란트 이 맞짱 뜨자." 해 가지고 이제 나왔던 겁니다. 참고로 이제 라이플은 제가 이겼고요. 왜냐면 원래 저는 발로란트를 하니까. 사실 제가 지면 이상한 거긴 하죠. 발로란트를 원래 하는 사람인데 발로를 안 하는 애한테 지면 이상하죠. 라이플은 이겼습니다. 스나 이제 그리고 이제 스나에서 겁나 닦였어요. 예. 원래 카스를 하던 애라서, 원래 카스를 하던 애여 가지고 이 스코프 달린 총을 너무 잘 쏘더라. 나는 늙어 가지고 이제 스코프 달린 총 반응이 안 되거든. 나는 늙어 가지고 인제 스코프 달린 총을 못 쏴. 그래 가지고 이제 스코프 달린 총을 이제 딱 이제 그냥 닦여 버렸다. 이게 1 번이었고, 그다음에 또 있었던 그림이, 이거는 그냥 유튜브 보다가 저거 이거 쇼츠 나와서 그렸던 거고, 이거는 그냥 샷건이 그리고 싶었어요. 심지어 이 샷건 타르코프에 안 나오거든요. 타르코프에 없는 샷건인데 그냥 샷건이 그리고 싶었는데 다 그리고 나니까 뭔가 타르코프 공장 배경이랑 잘 어울렸어. 왜냐면 또 타르코프에서 공장이 샷건을 많이 쓰거든. 공장에서는 샷건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그냥 생각나서 그렸던 겁니다. 약간 근데 타르코프 썸네일로 쓰기 좋죠. 그리고 이제 요것도 약간 좀 그겁니다. 요것도 이제 디스코드 방에서 이제 비방일 때 네 아까포 님 이름 가지고 제가 심심하면 항상 그러거든요. 사람 이름을 이어 약간 약간 정발 사키 스콘바라 발냄새 테라령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약간. 제가 심심해 가지고 디코에서 심심해 가지고 마카포지, 마카포르투칼, 마카뽀뽀뽀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옆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이제 한 몇 분 한 십몇 분가량 이러고 놀았는데 그때가 생각이 나 가지고 그랬던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저번에 합방했던 건데, 요거는 이제 원래 썸네일로 그린 게 아니에요. 심지어 이 그림을 방송을 하기 전에 그렸어요. 예. 스타 생컨을 하기 전에 제가 그냥 '아 재밌겠다.' 왜냐면 뉴비 2 명에 고인물 1 명이니까 '재밌을 것 같다.' 생각해서 그렸던 그림인데 이게 그림이 좀 잘 나왔어. 그래 가지고 이거를 실키아 님이 "아 이거 유튜브 썸네일 로 좋을 것 같은데 써도 될까요?" 해서 제가 그냥 "예 쓰세요." 하고 썼습니다. 예. 영상은 실키아 님 유튜브 가면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 되고, 영상 편집 되게 재밌게 잘 돼 있어요. 14 분짜리 영상이시니까 자기 전에 보면 재밌을 겁니다. 유튜브 열심히 하시니까 유튜브 한 번씩 보면 좋아요. 물론 저는 스타를 안 해 가지고 잘 안 보긴 하는데. 야 이거 썸네일 좋다. 아이 쪼끔 더 이 아유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반갑습니다. 이 쪼금 더 어그로 끌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거 약간 갈드컵 잘 나와야 돼 이런 거. 약간 갈드컵 얘기 좋은 소재죠. 요즘 약간 유튜브 하면서 가장 좋은 소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유튜브랑 이 갈드컵의 그거기 때문에 좀 갈드컵 나기 좋은 이제 이런 게 좋죠. 아무튼 그래서 요즘은 그림을 이렇게 많이 그립니다. 고양이 짤은 왜 이렇게 많이 올렸죠? 이제 와서 생각하면 '난 고양이 짤을 트위터에 왜 이렇게 많이 올린 걸까?' 예. 아웅. 아 이때 이거 그때 벨페 때네 이거. 그지 이거 벨페 때 이때 그러고 나서 진짜 장례식을 치르셨나 봐. 안 보여 지금. 8 월에 라이브 한 번 더 한다 그랬는데 지금 8월 81 일째야 지금. 지금 8월 81 일이거든요. 82 일인가 8월 81 일인가 그런데 지금 8월 80 몇 일째 보이지 않고 계세요 지금 종민 씨. 얼굴 좀 비춰 주세요 제발. 아 8월 80 며칠째입니까? 얼굴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이거 얘네도 다 그래야 돼요. 러프만 짜 놓고 아직 다 안 그려 가지고. 왜 러프 짜 놓고 이거 러프 이렇게 러프 좀 잘 짰거든 내가 봐도. 러프 왜 이렇게 잘 짜 놓고 이거 완성 안 하시냐고 물어보면은, 사실 여러분들 이 러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은 다 귀찮아서 대충 도형화로 그린 게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그림들은 전부 다 완성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사람을 그리는 게 귀찮아서가 아니라 사실 이거 사람 그리는 거 선 따고 하는데 30 분도 안 걸릴 겁니다. 예. 선 따고 채색하는데 길어 봐야 1 시간일 거예요. 그럼 나머지 시간 다 어디서 쓰냐? 이 총에 써야 됩니다. 이 총이 문제예요. 예. 이 총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완성이 안 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완성을 해야죠. 시간 날 때 완성해서 하나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저거네요. 아 네 최근에 올렸던 수영복 낙서네요. 아 낙서 귀염뽀짝하게 잘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그림을 안 그리지는 않아요. 그림을 안 그리진 않는데 요즘 약간 좀 뭔가 간단하게 그리는 느낌이에요. 옛날처럼 막 채색을 빡세게 하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막 색을 빡세게 쓰진 않고 요즘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채색을 하는데 이거 비었네. 여기저기에 이제 채색을 제대로 안 해서 빈 흔적이 보이네요. 이건 안 돼요. 색은 간단히 칠하더라도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크게 보니까 모르겠네. 작게 보면 티 안 나거든. 크게 보니까 티가 많이 나네. 이게 만약에 썸네일이었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한 이 정도 보일 테니까 티가 안 나겠죠. 아 근데 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사실 요즘 약간 그리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림 썸네일이라는 게 잘 나오려면 방송이 재밌어야 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물론 내가 저걸 방송에서 그리는 건 내가 저걸 진짜 유튜브 썸네일로 쓰려고 그리는 건 아니지만 좀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썸네일 그리시는 분들 진짜 힘들겠다.' 그러니까 빡하고 한 장면에 좀 보여줄 수 있는 식으로 그려야 되잖아.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좀 더 이제 최근에 이제 LD와 SD 사이 그 어딘가에서 그리고 있는데 제가 좀 캐릭터가 작아 가지고 둥그러지면서 좀 뭐 SD와 LD 어디 그 사이로 그리는데 그래서 요즘 제일 이제 약간 그림 그리면서 고민인 게 이제 이 그림을 봐도 알겠지만 이 그림을 봐도 알겠지만 약간 요즘 가장 고민하고 있는 건 이제 캐릭터의 나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니면 이제 인체 신장에 대해서. 옛날에는 별 생각을 안 하면서 그냥 그렸거든요. 왜냐면 하나씩 캐릭터를 그렸으니까. 보통 그림을 그려도 한 캐릭터 한 캐릭터씩 그리다 보니까 체형이나 나이에 대해나 키 비례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했었는데 근래에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여러 개 그리다 보니까 그래 놓고 보니까 막상 실제로 보면은 실제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은 좀 더 성인에 가까운 몸이고 얘 사람은 좀 더 어린아이에 가까운 몸인데 둘 다 턱 라인이라든가 아니면 비례 크기가 비슷하니까 이게 좀 이상하더라를 느껴 가지고 그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제 캐릭터는 되게 둥글게 약간 둥글스름한 어린아이 느낌이고 좀 더 약간 어깨도 넓고 성인 느낌 뽀얗겠죠. 요즘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 그래서 좀 요즘 이제 썸네일 형식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좀 약간 자세도 좀 더 다양하게 그려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전신을 그리는 게 아니긴 하지만 최근 그림 그리면서 좀 더 다양한 포즈로 그림을 그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라투지 작업만 하다 보니까 이 포즈에서 오는 괴리감 같은 게 있다고 해야 되나? 좀 뭔가 이 쪼끔씩 다르더라도 디테일한 차이가 있긴 하거든. 그런 게 좀 묻어져 가지고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둘 다 안고 있어도 되지만 좀 더 이제 약간 이것도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둘 다 약간 좀 어린 관상이긴 한데 희나 스님은 훨씬 더 어린 관상이고 실케는 좀 더 큰 관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표현하려고 여기를 좀 더 날카롭게 한 것도 있고 여기 좀 더 빠방하고 귀엽게 표현한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고양이를 약간 들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아니면 좀 더 크니까 여기는 좀 더 어린아이니까 아이 느낌이다 보니까 그 인형을 안고 있는 느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어. 요거는 약간 좀 그 LD보다는 SD 느낌으로 많이 한 걸 하려 그랬는데 SD보다는 그 SD와 LD 어디 사이로 됐죠 이것도. 이거는 쪼끔 아쉽긴 해요.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 약간 표정이랑 구도 자체는 진짜 잘 나온 것 같아 이게. 개인적으로 다 좀 만족하면서 그립니다. 썸네일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 자체가 쉽지는 않더라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좋은 점심. 아 맞아. 날씨가 많이 춥더라. 최근에 항상 창문을 열고 잤단 말이야. 환기할 겸 '잘 때 환기시킨다.'라는 뭐 느낌으로. 근데 이제 슬슬 이제 잘 때 창문 열고 자니까 춥더라고. 어제는 그 창문을 안 열고 잤는데 창문을 안 열고 잤는데도 오늘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춥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밖에 나가면 추운 게 확실히 체감이 되는데 집 안에 있을 때는 추운 게 체감이 많이 안 되긴 하는데 말라 오늘은 체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겉에 깔깔이 하나 입었습니다. 예. 집구석에 있던 깔깔이를 하나 꺼내 입었는데 나름 안 춥고 지금 되게 좋네요. 뚜뚜뚜. 짠. 그래서 이제 이 대낮에 뭐 하려고 방송을 키셨나요, 청취자님? 음? 예? 이 방송에 이 12시에 사람들 다 출근하고 밥 먹는 이 시간에 방송 켜서 무슨 어그로를 끄시려고 무슨 재밌는 꿀잼 게임을 하시려고 방송을 키셨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제 사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 아침 청소하고 환기하고 일자리 좀 알아보고 이래저래 하다가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이제 할 일 다 하고 컴퓨터에 앉았는데 밖에 없더 방음 부스에서 작업하는데 짱 덥다고요. 그치. 근데 방음 부스는 겨울에도 더워. 실제로 방음 부스에서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서 겨울에도 에어컨 키시는 분들 많아요. 예. 방음 부스는 실제로 많이 더워 가지고. 물론 나는 이제 방음 부스를 안 하긴 하지만 방음 부스 자체가 진짜 더워. 그래서 저는 이제 방음 부스를 한다 그러면 꼭 큰 돈을 많이 번 뒤에 에어컨이 있는 방음 부스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나는 방음 부스를 한다 그러면은 진짜 나중에 뭔가 안 그럴 가능성이 클 것 같긴 한데 뭔가 방송으로 먹고 산다 치면은 그때는 알 것 같아. 그전까지는 그냥 방음이 잘 되는 집들을 전전하지 않을까. 약간 그 정도. 뭐 지금 당장 노래를 부르는 것만 아니면 그렇게 큰 소리에 문제가 없으니까.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를 그건 아니니까. 물론 방송을 하다 보면 화나서 많이 그건 하긴 하니까. 근데 방음 부스의 장점은 있습니다. 이게 방음 부스가 시끄러운 게 밖으로 안 나가는 것도 있는데 이 마이크가 음질 잡기가 편해요, 방음 부스가 있으면. 이런 게 개선돼 있기 때문에 벽에 흡음이 되기 때문에 마이크 세팅이 편해지. 좀 더 약간 잡음이라든가 공간감에 있어서 좀 더 좋죠. 네 저는 나중에 돈 많이 벌어 가지고 방음 부스를 한다면 한 못해도 그래도 몇 평 정도 되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원룸 조그마한 원룸 방 하나 크기 정도 사이즈는 해 가지고 에어컨 달고 싶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냥 아예 방 하나를 방음 부스로 해 가지고 그냥 방음 부스에 침대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에어컨 틀고 잘 거예요. 아니면 잘 때는 창문 문을 열고 자든가. 나중에 만약에 방음 부스를 한다면 그냥 방 하나 자체를 방음 부스로 개조를 해 버려 가지고 그냥 거의 통째로 해 가지고 거기다 에어컨을 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꿈은 이제 혹시라도 돈을 많이 번다면 아파트를 사는 겁니다. 사실 그 생각도 있어요. 아파트에 방음 부스 할 돈이면 그냥 시골 가서 사는 게 낫지 않나. 물론 이제 그건 방송인으로서 성공했을 테지만. 직장인으로 성공한다면 아파트를 사고 방음 부스를 하고요. 스트리머로서 성공을 한다면 시골에 가서 집을 살 겁니다. 그렇습니다. 음음. 전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슬슬 따뜻한 거 먹으면 좋지 않을까. 네. 저는 이제 오늘의 전매추로 짬뽕을 추천합니다. 네. 화요일은 참 애매한 날이거든요. 이런 애매한 날에는 애매하게 약간 해물 짬뽕 같은 걸 먹으면 아니면 애매하게 나가사키 짬뽕 같은 걸 먹으면 맛있습니다. 음. 이런 날에는 이제 맛돌이 있게 이제 다 먹으면 맛있지.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막상 요즘에 짬뽕을 많이 안 먹었다. 요즘에 약간 중국 음식 먹는다 그러면 짬뽕보다
아예 처음 와봤었어요. 요즘 약간 중국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짬뽕보다 짜장면을 많이 먹긴 해.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요즘 해물짜장 많이 먹거든. 해물짜장이 아니라 쟁반짜장을 많이 먹거든요. 이제 자주 먹는 이제 중국집이 있는데 거기가 해물짜장을 1 인분씩 한단 말이야. 그 해물짜장이 너무 맛있다 보니 해물짜장이 아니라 쟁반짜장이 너무 맛있다 보니까 짬뽕을 잘 안 먹어요 요즘 최근에. 약간 그게 있음. 이게 그냥 짜장과 이제 또 쟁반짜장은 다르잖아. 쟁반짜장은 볶아서 주잖아. 복장이잖아 이제. 기본 짜장은 이제 비먹이잖아요. 비벼 먹는 면이잖아. 이제 이 쟁반짜장은 주방에서 이제 볶아 주거든 면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면에 더 잘 스며든다 그래야 되나? 좀 더 맛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면에 좀 더 잘 스며들어서 맛있다? 따로 안 논다? 좀 더 약간 깊은 맛이 깊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쟁반짜장. 어. 그래서 탕수육도 저는 볶아 먹는 탕수육을 좋아하거든요. 물론 주문하면 주문은 잘 없는데 보통 잘하는 중국집에 가면은 배달이 아니라 갔을 때 얘기인데 잘하는 중국집에 가면은 보통 탕수육을 시키면 볶아서 나옵니다. 예. 요즘엔 잘 없는데 옛날에는 웬만하면 다 볶아 줬어요. 볶아 먹는 탕수육이 진짜 맛돌이긴 하거든. 이게 붓는 거랑 그냥 먹는 거랑 아예 느낌이 달라. 볶으면은 바삭한데 맛이 배어요. 그게 맛있어. 물론 저는 그냥 저는 참고로 찍먹파긴 합니다. 물론 붓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진 않아요. 근데 이왕 먹을 수 있 부 그러니까 붓든 찍든 상관은 없는데 이왕 먹을 거면 찍어 먹는 게 좋긴 한데 왜 그러냐면 그냥 애초에 나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양념을 안 찍고 그냥 먹는 탕수육의 그 고소한 맛도 좋아하거든. 그냥 탕수육 그냥 아무것도 안 찍고 입에 넣어서 먹으면 약간 고소하이 담담하이 약간 뭔 느낌인지 알죠? 고기 맛 올라오면서. 약간 프라이드 치킨 먹는다라는 마인드로 그것도 맛있고. 아니면은 이제 또 맛있는 게 간장에 식초에 고춧가루 넣은 다음에 거기다가 탕수육 찍어 먹으면 좀 맛있긴 해.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이제 시켜 먹는 중국집은 탕수육 소스가 케첩 베이스예요. 저는 그 케첩 베이스의 탕수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케첩 베이스가 약간 시큼하면서 약간 상큼한 느낌이 있어 가지고 이 짜장면이랑 같이 먹으면 안 질린다 그래야 되나? 안 느끼한 게 있지. 그리고 이제 볶음밥이 가장 중요해요. 볶음밥 잘하는 집이 맛있지. 거기가 볶음밥도 잘합니다. 사실 볶음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기름 양이거든요. 이제 적정량의 기름을 이제 쓸 줄 알면은 음식이 느끼해지지 않습니다. 고소해지죠. 그래서 잘하는 집의 볶음밥집이 느끼하지 않으면서 고소한 이유는 적당량의 기름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그 기름이 마지막엔 밥에 배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안 쓰는 것과 쓰는 건 달라요. 왜냐면 마지막에 그 기름이 밥에다 배어들어 가지고 딱 그래야 고소해야 돼. 그 이상 많으면 느끼하고 적으면은 뻑뻑해요. 그 그게 있다. 볶음밥이 어렵지. 요즘에 약간 '볶음밥을 잘하는 집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느낌이 있긴 한데 저는 뭐 자주 먹는 데가 맛있어 가지고. 제가 자주 먹는 집이 그리고 신기한 메뉴가 있어요. 쟁반 짜장 앤 밥이라고 있거든요. 정확히 명칭이 그건 아닌데 저는 대충 그렇게 부르는데 그게 뭐냐면 그 쟁반 짜장 볶음밥 1 인분에다가 옆에 같이 짜장면 면도 같이 와요. 그래서 물론 면은 1 인분이 아니라 그냥 약간 저희가 뭐 돈까스 집 가면은 주는 우동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약간 같이 맛볼 수 있게 짜장면도 같이 뭐 맛볼 수 있는 정도? 한 0.3 인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어차피 밥이 1 인분이니까 적진 않거든. 예. 그래서 그게 맛있습니다. 어차피 왜냐면 짜장 소스는 같으니까. 그리고 거기가 짬뽕 국물이 진짜 맛있어요. 짬뽕 국물이
배추도 들어가고 그래 가지고 되게 약간 얼큰 시원합니다. 되게 돼지고기 베이스에 약간 깊은 맛 돼지고기 베이스 특유의 그 약간 때려치는 맛은 있으면서 그러니까 맛이 찬다 그러죠. 고기가 들어간 국물 특유의 그 알찬 맛은 존재하면서도 약간 이제 야채가 많이 들어가서 야채의 시원한 맛도 같이 나는 그래서 되게 맛있어요. 뭐 프랜차이즈는 아니고 그냥 동네에 존재하는 중국집입니다. 되게 맛있다. 그래 가지고 저는 보통 이제 짜장이 땡긴다, 짬뽕이 땡긴다 하면 보통 거기를 먹습니다. 아 맞아. 최근에 짬뽕을 안 먹는 이유도 그게 있어요. 왜냐면 거기는 기본으로 이제 짜장면을 시키면 기본적으로 이제 짬뽕 국물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사실 짬뽕은 면을 퍼먹는 것도 맛있지만 사실 짬뽕은 국물 때문에 먹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통 요즘 짜장면만 시켜 먹는 이유는 이제 거기는 짬뽕 국물을 같이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짬뽕의 그 맛은 짬뽕 국물하면 왜냐면 이제 아 물론 면이 들어가면 녹말 맛 때문에 좀 더 국물이 완성되긴 하는데 사실 그냥 짬뽕 국물을 잘하는 집 자체는 면이 안 들어가도 짬뽕 국물 자체가 맛있거든. 예. 맛있습니다. 저는 좋아해요. 그냥 막상 짬뽕을 시키면은 아니 물론 그 집은 짬뽕도 맛있긴 하지만 뭔가 이 짬뽕을 막상 짬뽕을 시키면 그 짜장면만큼의 만족감을 잘 못 받을 때가 많다고 해야 되나? 뭔가 시킬 때만 해도 되게 '아 짬뽕 국물 미쳤다. 넌 죽었다. 오늘 그냥 이 짬뽕 국물 다 먹고 그냥 미래로 간다. 그냥 칭카라 호의 해 버린다.'라는데 막상 이제 먹고 나면 이제 그 만족도가 많이 안 온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요즘 약간 좀 잘 안 먹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이렇게 말하는 저는 짬뽕 국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짬뽕 시키면은 짬뽕이 국물이 많기 때문에 짬뽕 국물을 좀 덜어 놨다가 이제 그걸로 라면을 끓이든가 라면을 끓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냥 짬뽕을 한 번 더 끓일 때도 있어요. 라면 보통 라면 끓여요. 보통 이제 오징어 짬뽕 사다가 오징어 짬뽕 거기 그 짬뽕 국물 이제 따로 이제 냉장고 보관해 놓으면은 짜거든요, 그게 어쩔 수 없이. 좀 나트륨이 좀 더 짜지기 때문에 거기에 물을 좀 타고 오징어 짬뽕 면 넣고 스프 쪼끔 넣어 가지고 먹으면은 진짜 라면 맛있어요. 짬뽕 한 끼 더 먹는 느낌. 음음. 그래서 진짜 맛있어요. 짬뽕이 진짜 짬뽕은 그래서 한 번 시키면 보통 다 한 이틀 먹지. 짬뽕은 이틀이라나 두 끼라나 짬뽕은 한 번 시키면 한 두 끼 먹는 느낌이고 짜장면은 시키면은 웬만하면 무조건 다 먹어요. 그냥 다 먹거나 쓸 수 없기 때문에. 왜냐면 짜장은 따로 빼놓기가 애매하니까 짜장 소스를. 뭐 솔직히 빼놓을 수 있으면 빼놨다가 그래도 나중에 밥 말아 먹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니까. 아무튼 그래서 짜장은 맛있다. 근데 요즘 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집 아니면 보쌈도 맛있긴 해요. 물론 근데 보쌈은 집 근처에 보쌈 요즘에 보쌈 1 인분 하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약간 좀 프랜차이즈인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인 것 같은데 아 보쌈 1 인분? 좀 핫하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켰는데 생각보다 보쌈 양이 많더라고. 만 얼마인가 거의 2만 원이겠다 뭐. 얼추 거의 2만 원인 것 같은데 얼추 뭐 이 2만 원인데 보쌈 전문집 정도 양은 아니더라도 그 2만 원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밥도 오고 반찬도 왔었으니까. 일단 그리고 프랜차이즈라서 '김치가 맛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프랜차이즈 치고도 김치가 맛돌이더라고. 맛돌이 싹싹 김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이 괜찮네.' 하면서 먹죠. 밥도 오니까. 괜찮고 아니면은 야식으로 먹는다고 치면 물론 내가 야식을 많이 먹진 않지만 야식으로 먹는다 치면은 야식으로 먹는데도 싱글이 있어 가지고 거기 아 맞아 그거 있다. 2만 원짜리 그 1 인분 하는 그 집은 그
비빔은 안 와요. 그 막국수는 안 오는데. 그거보다 좀 더 비싼 이제 야식용 저 족발 파는 집 근처에 있는데 거기 족발인데 약간 구운 족발이라고 해야 되나? 소스가 발려 있는 구운 족발인데 거기는 맛있어. 거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막국수가 같이 오는데 막국수랑 그 되게 잘 어울려요. 그 족발이 그냥 족발이 아니라 양념 베이스가 된 족발이라 마늘 베이스 양념이거든요. 마늘 베이스의 구운 약간 족발 그런 느낌인데 그게 막국수랑 되게 잘 어울려 가지고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그러고 나면 족발이 남습니다. 막국수에 족발이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야식을 많이 먹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야식을 많이 안 먹다 보니까 그렇게 먹는데 마늘 족발인데 구운 족발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밥을 많이 안 먹어요. 치킨도 시키면 한 3-4 조각 먹으면 끝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가 남는단 말이에요. 족발을 그 1 인분 족발 말고 그 싱글 족발이라도 야식 족발 시키면. 근데 그러면은 족발이 그냥 족발이 아니라 양념이 된 족발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반찬통에 넣어 가지고 보관을 했다가 다음 날에 밥을 볶아 먹으면 딱 볶음밥 맛이 납니다. 이게 그냥 족발이 아니라 양념 베이스 족발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밥을 볶아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밥을 시킬 때 그다음 날 먹을 것까지 생각하고 시키긴 해요. 그러니까 뭘 시켜서 먹어도 좀 남거든. 그래서 저는 애초에 그래서 1 인분 가격이 쪼끔 나가더라도 그냥 양이 적은 거 선호하긴 해요. 그래서 약간 양보다는 맛을 선호하는 파긴 합니다. 양은 좀 적더라도 맛있는 음식을 좀 많이 선호해요. 그래 가지고 보통 시킬 때 맛있는 거 위주로 시키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양념이 가미된 애들을 좋아합니다. 다음날 먹을 수 있는. 찌개류 이런 것도 뭐 다음날 먹을 수 있으니까 찌개류 이런 것도 좋아하고 아니면 이제 족발이나 이런 걸 먹더라도 좀 양념이 가미된 족발류. 다음날 볶음밥 같은 거 해 먹을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짬뽕도 그렇고. 뭘 시켜도 한 번에 다 먹진 못하니까 아무래도. 약간 그런 게 있지.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먹었더라? 최근에 그 부대찌개를 한번 먹었습니다. 제가 샀다기보다는 그때 부대찌개 선물을 받았는데 아무튼 이제 부대찌개 되게 싼 데가 있어요. 뭔 부대찌개더라? 이름도 알죠? 그 3 인분에 9,900 원인데 가서 배달은 안 되는데 알죠 그거? 조리해 주는 거 아니고 9,900 원에 3 인분 포장해 주는 프랜차이즈.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되게 괜찮거든요. 그걸 시켜 가지고 3 인분이었는데 제가 밥을 많이 안 먹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절어 놓고 한 6 인분 뭐 6 인분으로 먹었거든요. 그걸 좀 해 놨다가. 근데 먹다 보면은 국물은 남는데 이제 또 소시지는 적어지잖아. 근데 마침 또 추석에 선물 받은 스팸 세트가 있어 가지고 중간에는 이제 스팸을 좀 추가해서 먹었었는데 맛있더라 그렇게 먹으니까. 음. 점심시간에는 이제 이런 맛있는 얘기할 때 다들 점심을 먹을 거니까. 그거랑 별개로 요즘 좀 잘 안 먹는 애들이 최근에 햄버거류는 많이 안 먹어요. 햄버거류는 좀 잘 안 먹는 것 같고 감자튀김은 생각보다 먹어요. 집 앞에 롯데리아가 있다 보니까 감자튀김은 좀 사 먹는 편인데 햄버거 자체는 생각보다 요즘 좀 잘 안 먹고. 음. 요즘 약간 햄버거 안 먹고 먹는다 그러면 차라리 샌드위치? 서브웨이나 아니면 파리바게뜨 쪽 샌드위치를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괜찮더라고요. 그쪽이 그래서 요즘 좀 잘 안 먹는 게 그쪽인 것 같고. 그거 제외하고 또 많이 안 먹는 게 뭐가 있을까? 돈까스류를 많이 안 먹어요 요즘 최근에. 시켜 물론 잘 안 시켜 먹긴 하는데 요즘 약간 돈까스가 주위에 맛있다라고 느껴지는 집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돈까스 최 근 1 년간 돈까스를 시켰을 때 만족감이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 물론 이제 그건 있어요. 이게 원래 튀김류는 배달시켜 먹는 거 아니긴 해. 근데 그래도 돈까스는 배달을 많이 시켜 먹잖아. 근데 최근에 한 1 년 동안 약간 좀 카레 돈까스 그런 거 하는 집에도 시켜 먹어 보고 이렇게 시켜 봤는데 아무래도 만족이 안 되더라고. 개인적으로는 원래 엠브로 돈까스라는 게 팔았는데 그게 없어졌는지 배달 앱이 없더라고.
그런데 그 엠버로 돈까스가 약간 옛날 경양 돈까스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되게 맛돌인데 그게 아쉽게도 이제 사라졌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최근 1 년간 이제 돈까스 잘 안 먹었는데 어 그거랑 이제 아 맞아. 좀 또 그러고 안 먹는 게 요즘 일식 중에서 덮밥류를 잘 안 먹어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최근에 이제 원래 일식 덮밥류를 싫어하지 않았거든. 심지어 좋아하는 편이었고 좋아하는 편이었다가 최근에는 싫어하지는 않는데 별로 좋아하진 않는 느낌? 최근에 약간 아이고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약간 이제 덮밥류를 잘 안 먹게 된 이유가 뭔가 이 연어 덮밥도 그렇고 뭔 덮밥도 그렇고 텐동집 그죠. 아 텐동은 근데 좀 그건 있긴 해. 텐동은 가서 먹으면 맛있어요. 텐동은 저희 그거에도 있거든요. 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거기 앞에가 진짜 맛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텐동이 종류가 많은데 거기에 기본 텐동이 맛있었어. 새우튀김이랑 이것저것 올라가 있었는데. 근데 텐동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계란튀김이라 제가 가는 저는 텐동집을 갈 때 텐동에는 무조건 계란 템푸라랑 그러니까 온센 다마고랑 저 김이랑 꽈리고추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3 개가 있어야 돼. 사실 생각보다 고기를 튀기는 거에 관심이 없거든 텐동에서 나는. 저는 텐동에서 야채 튀김류를 좋아해요. 고추튀김이나 뭐 그쪽 류. 이게 텐동은 기본적으로 밥에도 양념이 돼 있는데 그 양념이 짜거나 느끼한 경우가 좀 있거든요. 왜냐면 한식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 그리고 애초에 덴푸라 자체도 좀 튀긴 그거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보통 텐동을 먹더라도 이제 텐동에 올라가는 재료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김이라든가 온센 다마고라든가 아니면 이제 꽈리고추 아니면 이제 뭐 가지 이런 거 되게 선호해요. 되게 맛있어요. 아니면 버섯도 괜찮고. 은근히 생각보다 나는 텐동에 올라가는 재료 중에서 걔네를 제외하고는 별로 안 좋아. 새우튀김보다 차라리 진짜 김튀김이나 꽈리튀김을 좋아하는 것 같아. 김튀김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네 텐동은 아무튼 근데 뭐 돌아가서 이제 텐동을 요즘 잘 안 먹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텐동 요즘 최근에는 뭐 먹으러 멀리 안 가다 보니까 뭐 친구 만나러 갈 때는 가끔 나가지만 친구 많아서 텐동을 잘 안 먹었어요 요즘. 요즘 텐동은 그래서 뭐 그런 배달을 먹어야 되는데 배달 텐동은 맛이 없더라고. 이게 배달이 되는 동안 아무래도 그건 그 집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배달 텐동 자체가 배달을 하다 보니까 밥에 양념이 너무 강하게 침식이 되거나 튀김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물론 튀김은 바로 튀긴 다음에 바로 먹는 게 아니라 좀 시간 좀 있다가 먹는 게 제일 맛있긴 한데 배달은 그것보다 좀 더 지났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쪼끔 많이 느끼해지는 그런 감이 좀 있다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안 먹게 되더라고. 다 떠나서 그냥 늙어서 이게 잘 흡수가 안 되더라 텐동류가. 늙다 보니까 안 쓰다 보니까 늙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거 있어요. 일식 중에 라멘은 지금도 좋아해요. 라멘은 지금도 좋아하고 지금 그나마 일식 중에서 좀 먹는다고 치면은 일식류에서 많이 먹는 건 오뎅탕. 일식 오뎅탕 진짜 좋아해서 집에서도 가끔 해 먹으니까. 오뎅탕, 라멘 그리고 오니기리. 오니기리도 좋아하고 삼각김밥 좋아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밥 토대로 들어간 김밥류는 다 좋아합니다. 그거랑 그 하이라이스 나폴리탄 파스타. 이쪽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그 일식을 되게 술집 메뉴 일식을 좋아하는 것 같네요. 근데 애초에 나 일식 자체를 라멘을 제외하고는 보통 다 선술집 갔을 때 먹으니까. 네. 일식은 술이랑 먹을 때 제일 맛있습니다.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라멘을 제외한 일식은 술 먹을 때 먹는 게 제일 맛있다. 라멘은 일식은 안주다. 약간 그런 느낌. 일식류가 술이랑 잘 어울려요. 특히 사케 자체가 잘 어울려요. 그 외에 뭐 삼겹살 이런 건 원래 맛있으니까. 안 먹는 거 떡볶이. 맞아. 떡볶이가 한 번씩 먹긴 먹거든요. 떡볶이 먹어도 보통 분식집에서 사 와서 먹거나 해서 먹는데 프랜차이즈 떡볶이는 이게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취향이 안 맞더라고.
아 그건 막 거기는 맛있었어요. 할머니 가래떡인가? 거기는 베이스가 좀 약간 옛날 떡볶이 뽀이에서 맛있더라고. 그 많이 안 달고 많이 맵지도 않고 약간 옛날에 그런 느낌인데. 약간 고추장 케첩 베이스 들어간 떡볶이가 저는 아직도 좋은 것 같아요. 다 떠나서 저는 이제 떡볶이에서 떡보다 어묵을 좋아합니다. 특히 이 부산 어묵 잔뜩 들어가 있는데. 최근에 떡볶이 먹는다 치면은 그 배달을 해서 잘 안 먹긴 하는데 배달 한 번씩 할 때는 그 집 근처에 떡볶이인데 떡이랑 어묵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떡마니, 어묵마니. 어묵마니를 보통 선택을 합니다. 떡이 없으면 좀 아쉬우니까. 김밥을 요즘 최근에 되게 좋아해요. 최근에 김밥을 굉장히 많이 선호합니다. 최근에 김밥류를 되게 좋아해요. 최근에 편의점 김밥을 좀 이것저것 먹어 봤는데 이것도 방송에서 여러 번 한 얘기지만 최근에는 김밥을 먹는데 특히 세븐일레븐 김밥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김밥은 세븐일레븐 김밥이 나만 그럴 수도 있는데 세븐일레븐 김밥이 좀 약간 엉성하다 그래야 되나? 이게 되게 이상하죠 여러분. 김밥 맛있다 맛있는 편의점 김밥이라 그랬는데 엉성한 게 왜 맛있다라는 거죠? 약간 이렇게 살 수도 있는데 세븐일레븐 김밥이 밥이 좀 좋은 말로는 집밥 같고요. 나쁜 말로는 '이걸 공장에서 처음 만든다.'라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걸 좋아해요. 약간 집밥 느낌 나는 밥을 되게 좋아하거든. 기본적으로 밥은 집에서 바는 밥이 제일 맛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약간 세븐일레븐 김밥이 공장밥인데 약간 집밥 같은 느낌이 나고요. 그러니까 김에서 그리고 세븐일레븐 김이 김 중에서 가장 그 참기름 맛이 많이 난다 그래야 되나? 세븐일레븐 게? 그래서 세븐일레븐 김 좋아합니다. 세븐일레븐 게 전자레인지 살짝 돌렸을 때 가장 집밥 같은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음. 그거 그렇고 가격적 메리트로 봤을 때는 가격 메리트만 봤을 때는 사실 맛있기는 이제 저기 싸기는 진짜 CU가 진짜 싼데. 예 CU 쪽에 그거를 한 번씩 CU는 약간 좀 싼 게 있어요. CU가 진짜 싸다고 느낀 게 CU가 핫바가 800 원이더라고. 아 CU 자체 브랜드에서 하는 핫바. 아 물론 먹어 보면은 그 약간 2,000 원짜리에 비하면 좀 퀄리티가 떨어지긴 합니다. 그 겉에 그거나 뭐 이런 거 정상하면 퀄리티가 좀 떨어지긴 한데 사실 보통 그런 거를 막 간식으로 먹으니까. 간식으로 먹는데 뭐 그렇게까지 퀄리티를 안 따집니다. 저렴한 비엔나 소시지 같은 맛이 나는데 맛있다. 800 원에 하나 정도면 괜찮죠. 보통 요즘 2,000 얼마씩 하니까 핫바는. 거의 3분의 1 가격인데 그거랑 같은 맛을 바랄 순 없으니까. CU는 전체적으로 다 싸더라. 그거는 이제 최근에 맛있게 먹었던 거. 최근에 마크 정식이란 걸 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크 정식이 뭐냐 마크 정식이 뭐냐면 몇 년 전에 유행을 했던 건데 떡볶이에 콕콕콕 스파게티를 넣고 치즈를 올린 다음에 그 위에 핫바를 잘라서 넣는 먹는 거였거든. 제가 그걸 한 번도 살면서 안 먹어 봤거든요. 유튜브 쇼츠에 몇 년 전 유행이라면서 계속 뜨는 거야 마크 정식이. 그래 가지고 '그래. 오늘 한 끼도 안 먹었는데 저거나 한번 먹어 볼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처음에 GS를 갔는데 이게 실패한 게 뭐냐면 GS 갔는데 떡볶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GS에서 콕콕콕 스파 일단 들어왔으니까 사긴 사야 될 거 아니야. 콕콕콕 스파게티만 콕콕 스파게티에다가 그 음료수 1 플러스 1 하는 거 저렴한 거 하나 딱 사 가지고 일단 나왔어요. 그리고 집 앞에 또 CU가 저희 집이 약간 삼각지대 트라이앵글이라 집 앞에가 GS고 집 뒤에 쪽에가 세븐일레븐이고 집 옆에 쪽으로 가면 CU가 있거든. 그래서 CU 갔더니만 되게 싼 거야 심지어 떡볶이. 떡볶이 하나에다가 심지어 핫바랑 이런 것도 되게 싸더라고 CU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서 CU에서 나머지 재료 사 가지고 마크 정식이란 걸 만들어 먹었는데 대략 한 7,000원 좀 안 나온 거 7,000 얼마 나온 것 같아. 7,000 얼마인가 7,000 원인가 그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웬만한 2만 원치 시켜 먹는 것보다 맛있고 약간 포만감이 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럴 만하죠. 스파게티 라면 하나에다가 떡볶이 하나에다 핫바까지 들어가니까. 근데 맛있더라고. 만 원이 안 물론 한 끼에 만 원이 싼 거 사실 직장 입장에서 싼 거고 나 같은 백수 입장에서 비싼 건데 아무튼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맛있게 먹었다.'
맛돌이더라. 마크 정식은 또 나중에 쿨 더우면 한 번 더 먹을 것 같아. 뭔가 되게 먹었을 때 이거 약간 내 스타일이라는 느낌? 근데 사실 마라탕류 같은 경우에는 유행을 할 때 약간 진짜 취향이 아니었어 가지고 잘 안 먹었었는데 약간 걔는 처음 먹었는데도 괜찮더라고. 마라탕은 지금 가끔씩 뭐 친구가 먹자 그러면 한 번씩 먹긴 합니다. 근데 물론 먹을 때도 최대한 마라 향이 안 내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저 같은 경우. 마라 향이 센 걸 싫어해서. 그냥 마라 향 자체를 안 좋아해서. 마라 롱샤는 괜찮은데 마라탕은 좀 그 마라 향이 좀 나한테는 안 맞더라. 그래서 좀 마라 향을 약하게 하니까 먹을 만하더라고. 안 맵고 마라 향 약하게 하니까. 아무튼 점심시간이라서 잠깐 이렇게 또 먹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점심시간 때쯤 돼야지 이제 얘기 한번 시켜야지. 너무 야밤에 먹는 얘기하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그러니까. 마라는 영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라가 안 맞는 사람은 안 맞더라고. 나는 마라에 뭐가 싫냐면 그 뭐지? 그 새우로 하는 마라롱샤 이런 건 좀 괜찮은데 마라탕은 뭔가 먹으면은 다른 맛이 안 난다 그러나? 마라향 완전 줄여 버리면은 좀 맛이 나서 괜찮아. 짬뽕 느낌 나서 괜찮은데 약간 마라의 그 향이 좀 다른 음식의 맛을 죽인다라는 느낌을 받아 가지고 심지어 마라탕은 채소가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잖아요. 뭐 배추도 들어가고 버섯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거에 맛이 좀 죽는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아 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래도 마라 향만 좀 많이 없으면 그래도 뭐 거부감 없이는 먹을 수 있을 정도는 됐어요. 친구가 먹자고 하면 몇 번씩 먹긴 하니까. 약간 고런 느낌? 최근에 생각해 보니까 디저트류를 많이 안 먹긴 했다. 원래 제가 디저트류를 진짜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막 회사를 다니거나 뭐 나가거나 그러진 않다 보니까 생각보다 약간 좀 잘 안 먹는 느낌? 원래 제가 회사 다니고 밖에 나갈 일이 많았을 때는 디저트를 되게 자주 샀었거든요, 디저트 좋아하다 보니까. 퇴근길이나 아니면 뭐 그냥 약속해서 나가는 길에 뭐 디저트 사거나 카페 보통 아니면 카페를 가니까 디저트를 먹었는데 최근에는 뭐 약간 나갈 일도 많이 없고 회사도 안 다니다 보니까 디저트류를 많이 안 먹게 되더라고. 약간 그것도 있어요. 제가 요즘 최근에 단 걸 좀 많이 안 먹는 게 이게 이건 사실 듣고 나면은 그래서 "그럼 끊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연초가 아니라 전담을 피거든요. 연초는 이제 안 피우고 전담을 피우는데 전담이라는 게 이게 몸의 건강이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이게 전담을 피다 보면 입에 단맛이 계속 돌아요. 예 전담의 가장 큰 단점이 그러니까 입에 단맛이 계속 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차라리 그러니까 연초는 생각보다 그런 게 없는데 이 전자담배가 향료가 들어간 거다 보니까 입에 좀 단맛이 돌다 보니까 단 게 안 땡겨. 단 게 잘 안 땡깁니다. 어찌 보면 약간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좋게 말하면은 어 단 게 안 땡기니까 다이어트에는 좋고요. 나쁜 말로는 이제 단 게 잘 안 땡기다 보니까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당이 아니라 가짜 당이다 보니까 그 향료의 단맛이다 보니까 실제 당이 해야 될 역할을 그러니까 맛은 달고 하다 보니까 이 엔도핀이 돌아야 되는데 실제로 당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그런 효과가 없다 보니까 몸에 별로 안 좋다. 물론 연초를 피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게 전자담배도 담배기 때문에 뭐 안 피는 것보다 못하겠니야마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 달달하야 싶다. 내가 담배를 끊지 못하는 건 내가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내 허리가 멈추지 않기 않는 탓일까? 되게 되게 치고 싶었습니다.
내가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내 허리가 멈추지 않는 탓일까? 최근에 이게 너무 많이 나와요. 최근에 쇼츠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근데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기로 했어. 내가 내가 거부한다 그래서 거부되지 않는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가장 생긴 습관 중에 하나는 유튜브 댓글창을 열지 않는 겁니다. 뭐라 해야 되지? 유튜브 댓글창이 최근에 무서워요. 제가 유튜브를 꽤 오래 봤지만 진짜 요즘 들어 유튜브 댓글창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좋은 유튜브 영상도 있고 나쁜 유튜브 영상도 물론 좋고 나쁨은 없지만 그 내용적으로 좀 뭔가 약간 훈훈하다라든가 그런 영상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와 근데 요즘 유튜브 댓글창이 어떠냐면요. 그냥 모두 옛날이었으면 다 같이 그냥 박수 짝짝 치면서 "우와 정말 훈훈하다. 역시 세상은 아직 살아 있어." 약간 이런 것만 가득해야 돼 채팅창에. 굳이 꼬투리를 잡아 가지고 갈드컵을 열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럼 또 그 안에서 싸우면서 너는 그래 너는 부모님이 없어서 그렇겠구나." 막 이러면서 "너는 부모님 없어서 저런 거 이해가 안 가겠구나." 그럼 그 밑에다가 또 "응 응 뭐라는 거야." 달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러고 밑에 가면 이제 또 갑자기 맞춤법으로 싸우고 있어요. 나는 세상이 그렇다 생각함. 그러니까 이게 맞춤법이라는 게 이게 나는 돌아버리겠는 게 뭐냐면 나도 나이가 많잖아. 물론 지금만큼 맞춤법이 심한 그건 아니었는데 나 어리고 젊을 때도 사실 물론 지금보다는 맞춤법을 잘 썼겠지만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최근에 너무 심해요. 약간 아니 그냥 굳이 그러니까 맞춤법을 지적을 해야 될 때가 있긴 한데 그냥 한 번씩 오타가 나거나 실수할 수도 있잖아 사람이. 나도 트위터에 글 쓰다 보면 맞춤법 자주 틀리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으니까. 근데 유튜브 댓글에서 그런 것과 그런 게다가 그러니까 맞춤법을 찾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약간 요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글을 그 댓글에 그 댓글 자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영상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로 싸우고 싶은 거야. 지적을 하고 싶은 거. 약간 이 맞춤법도 모르는 우매한 녀석들 '내가 맞다.' 약간 물론 맞춤법은 맞추는 게 맞긴 하지만 그러니까 약간 상황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가 없다 그래야 하나? 요즘 약간 유튜브 댓글창은 제가 봤을 때 눈치가 없습니다. 이게 사회생활 이렇게 말가 꼰대 같네요. 아니 사회생활을 한 사람들도 그렇게 글을 쓰더라고. 세상이 이상해. 너무 일단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면 자신에게 간대하고 상대한테 엄청 뻑뻑합니다. 원래 이게 사람이 발전하려면 물론 자신에게 간대하는 건 중요하지만 사람이 발전하려면 자기한테 빡빡하고 상대방한테 간대할 줄 알아야 되거든. 세상이 정반대야. 자기한테 한없이 간대해요. 자기는 뭘 해도 돼. 근데 다른 사람은 그래서는 안 돼. 이게 좀 이런 심리가 좀 심하지 않나라는 걸 최근에 좀 많이 느낍니다. 무서운 세상인 것 같아. 세상이 많이 무서워졌어. 물론 대부분이 그런 게 아닌데 그냥 인터넷 세상만 봤을 때 그래요. 아 사회 전반의 느낌이라기보다 그냥 이 인터넷 안에서의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 참 인터넷 관련된 직업을 가지는 건 참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SNS도 안 하고 인터넷도 안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더 살기 편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요즘 세상은 그런 것 같아. 요즘 세상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세상을 맘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안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약간 예전에 인터넷상에서의 막 약간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현실 도피의 느낌이 강했거든. 현실이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현실이 너무 각박하니까 인터넷으로 도망쳤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요즘은 정반대의 느낌이야. 인터넷이 너무 각박하니까 그냥 인터넷을 안 보게 되는 거지. 그냥 차라리 현실을 사는 거지.
왜냐면 현실을 살면은 어차피 내 주위의 사람만 만나고 회사를 가든 뭘 하든 자기는 뭐 주 원래 아는 사람들 계속 만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박하진 않아요 생각보다. 직접 얼굴 보고 맞대고 얘기하고 이러니까. 스트레스는 쌓일 수 있지만. 근데 요즘 인터넷은 너무 각박해요. 약간 좀 정반대인 것 같아. 그러니까 현실의 사회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사회는 가만히 있었어. 1 이라는 숫자에 가만히 있었어. 근데 인터넷 세상이 이제 각박함이라는 수치가 원래는 좀 뭐 한 -1, -1, 0 이랬는데 어느샌가 옆에 사회라는 각박함이 1 이었는데 인터넷의 각박함이 1을 뛰어넘었어. 갑자기 2, 3, 4, 5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서 이제 이 인터넷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터넷 세상이라는 게 참 무서운 세상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무서워. 익명성을 띈 공간이라는 게 무섭다. 근데 그게 갑자기 확 무서워졌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라고 해야 되지? 갑자기 이렇게 각박해졌다라고 해야 되나? 왜냐면 생각보다 이 인터넷 커뮤니티라든가 인터넷에서 이야기하는 거 자체는 오래됐는데 뭔가 이게 좀 이렇게 좀 갑자기 과도기가 오면서 그죠? 특히 유튜브 쇼츠는 좀 순식간에 과도기가 왔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심하지 않나. 그러니까 영상도 이상한 영상이 너무 많고 유튜브 쇼츠는 개인적으로 수익성으로 보다는 제가 봤을 때 성공한 상품이고요.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건 실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너무 영상에 분간이 없고 영상에 줏대가 없으며 이 주인도 찾을 수 없게 돼 버린 느낌이고 그에 따라서 그거 자체가 망가지다 보니까 댓글도 같이 망가진 느낌. 을 좀 많이 받더라고요. 약간 AI 그림도 같은 느낌이라고 AI 기술도 같은 거라고 봐요. 저는 이 AI 그림인 거라는 거에 대해서 AI 그림의 기술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세상의 발전을 따라서 AI가 발전한다는 건 되게 좋은 거니까. 근데 발전 과정이 잘못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현재 상황이 좋냐고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AI 그림이 잘 그릴 수 있어, 나보다. 왜냐? 유명한 작가들의 그림을 무분별하게 학습을 했으니까. 애초에 AI가 없어도 나보다 그림 잘 그린 사람은 세상에 널렸으니까.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란 생물이 대한민국이라는 게 그거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AI 그림은 그냥 AI 그림으로 두고 그냥 서로 비교를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냥 AI 그림은 그냥 '와 신기하네. 기술이 많이 발전했구나.' 아니면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뭔가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구나.' 정도에서 끝나면 되는데 이걸 계속 사람의 작업물에 비교를 해. 거기서 1 차적인 문제가 납니다. 근데 비교당하는 입장에서 기분 나쁘죠. 그 AI 그림 자체가 애초에 무분별한 학습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거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화가 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은 화가 나요. 그러고 나서 이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AI의 그러니까 AI 그림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이 AI 그림에 대한 표기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AI 그림 표기에 대한 법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슬슬 이 AI 그림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기 시작해요. 이건 표기법이 없었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림을 그리던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옛날이었으면 그냥 그림을 한 장 그려서 올리면 그만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림 그리는 게 좋아서 일 주일 연속으로 그림을 계속 그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뭐 하루에 한 작품씩. 그게 되는 사람들은 돼요. 그러면 올리면 그냥 옛날에는 '와 그림을 잘 그렸네.' 하고 끝났으면 될 일인데 AI가 유명을 하니까 AI 의심을 받음.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그러니까 두 배로 피해를 받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림을 무분별하게 나의 작업물이 무분별하게 불법을 당해 가지고 기술 발전하는 거에서 1차 피해를 이미 입었는데 그러고서 2차 피해로는 AI랑 비교를 당하더니 3차 핑계로는 "너 AI 아니면 의심을 받아요." 3단 피해를 받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그림을 올리는데 그냥 그림만 올려도 되는데 굳이 내 타임라인을 따로 촬영을 해서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엇가역가인 게 이게 타임라인을 굳이 작업 타임라인을 따로 올려줘야 돼. 그러니까 그거 그냥 그림만 평소에 했으면 그림만 그리면 되는데 그림을 그릴 때 녹화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컴퓨터 소스도 더 잡아먹는 거거든 이게. 이게 아무리 클립스튜디오 자체에 녹화 기능이 있다지만 그것도 소스를 잡아먹거든요 그게. 그것 그렇게 되는 게 문제고 이것도 여기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술 결국에 그림 그리는 것도 기술은 기술이거든요. 이게 아무리 요즘 뭐 유튜브에 그림 그리는 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채색하는 법 이런 게 많이 풀렸다고 해 봤자 그건 기본적인 지식이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팁을 물론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은 다 기본적인 이제 그냥 서점 가서 책 사도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야. 사실 그냥 서점 가 가지고 그림 기초 드로잉에 대한 기초 강의를 책을 사도 요즘 책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다 나오는 내용이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림 작가들만의 쪼끔씩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토대는 같아도 그걸 쌓아 올리는 과정에서 나온 자기만의 그런 방법이라든가 노하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AI 의심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타임라인에 올려야 되는데 그 타임라인을 보면 또 티가 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와 이 사람은 그림을 도대체 어떻게 채색을 하고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어떤 식으로 색을 쓰길래 마지막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가 되는데 그게 타임라인에 다 유추가 되는 거임. 그럼 그걸 본 사람 중에 '어 뭐야 이렇게 하는 거였어?' 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예를 사 뭐 나쁜 말 하면 그냥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 그거 뭐 좀 어때? 그거 보고 다 알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타임라인 다 뜨는 것도 아니고 도구나 이런 거 다 뜨는 것도 아니고 그냥 타임라인에 그 그리는 과정만 나오는데."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뭐 비교할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하나의 반도체 공장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반 "너네 그 반도체 어 다른 나라 거 몰래 가져와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거 아니야?"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하면서 공장의 제조 전 과정을 보여 달라. 그것도 사람들이 전부 다 보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 전 과정을 보여주면은 사실 그걸 보고 나서 카피할 수 있는 회사는 많거든요. 약간 그런 거예요. 음. 이게 좀 그래요. 그게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그림 팁을 알려주는 건 선의의 행동이거든. 나도 방송에서 그림 그릴 때 물론 잘 그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한테 팁 같은 거 많이 알려주잖아요. 채색이라든가 아니면 드로잉이라든가 러프 잡거나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팁을 많이 알려주는데 아니면 캐릭터 디자인 같은 것도 그렇고 팁을 많이 알려주는데 그런 건 선의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건 선의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AI에 의해서 억가를 당해서 타임라인을 공개해야 되는 건 선의가 아니라 그냥 강탈당하는 거거든 그거. 그러니까 기분만 나쁨. 올리는데 기분 나쁘고 저게 그렇다. 그게 있죠. 참 그래서 저는 AI 기술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요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발전을 해 버렸다. 그러니까 AI는 기술 자체는 참 좋은 기술이거든요. 근데 그 좋은 기술이 지금 무분별한 이제 그러니까 선이 없는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서 지금 호불호가 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 AI라는 기술에 대해서 호불호는 갈릴 수 있는데 그 호불호가 기술에 대한 호불호여야 되는데 이건 지금 그 AI 자체에 대한 호불호가 아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그림 AI라는 게 만약에 발전을 할 때 작가들한테 어 의뢰를 해서 의뢰를 한 다음에 공동 이제 그러니까 파트너십을 맺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왜냐면 그 작가의 동의도 있었고 그 작가의 데이터를 학습을 시켰고 그 AI 회사 자체도 그 작가한테 파트너십으로 일정 금액도 줬고 그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면 그 AI가 이제 사용이 될 때도 그냥 사람들도 다
'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요 그냥. '아 AI 기술 좋네. 이야 그림도 열심히 그려야겠다.' 그냥 이러고 넘어가면 끝이거든. 왜냐면 사실 그게 그런 선례가 있어 버리면 그렇게 이제 처음부터 선이 있고 선례가 있어 버리면 그냥 그림을 그리면서 그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지는 거야. '아 그림을 열심히 그려 가지고 나는 AI 대신에 약간 수제 쿠키 같은 감성으로 그림을 열심히 그려서 내 그림을 파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러니까 1 번이고 2 번이 이제 '저 사람도 그림을 너무 잘 그리고 잘 나가시는 작가시다 보니까 AI라는 새로운 업계가 생겼구나.' 어? 그러니까 '아 나도 내 그림을 열심히 발전시켜서 저 AI 업계에 들어가서 파트너십을 맺어서 나도 나의 이 그림으로 AI 이 기술의 발전에 그거 해서 뭐 나의 새로운 비전이 되겠구나.'가 될 수 있거든. 근데 지금 AI가 그게 아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아. 이게 민감한 거라고 반응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막상 자기 앞에 그 맞닥뜨려 봐야 아는 거예요. 음. 사람들은 근데 이런 말 아무리 해 봤자 약간 사람들은 자기 앞에 맞닥뜨려 봐야 알아. 모든 것은 눈앞에 왔을 때만이 생각을 하게 된다, 보통 사람들은. 아쉬운 일이지. 뭔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사회 전반의 새로운 문제들을 볼 때 자신한테 대입할 줄 알아야 돼. 뭐 뉴스에서 뭐 기사가 나오든 아니 뭐 국가 정책상으로 뭐가 새로운 법이 입법되거나 아니면 폐지될 때 그냥 '그런 것 같다.' 하고 보면 안 돼. 그거 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거나 새로 생길 때는 '저게 나한테 올 영향이 있는가? 지금 저쪽의 업계에서 저렇게 된다면 나중에 혹시라도 이것이 내 업계에 왔을 때 그것은 문제가 없는가?' 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에요. 너무 사람들이 이기적이라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당장에 자기한테까지 피해가 안 오면 신경을 안 씁니다. 이건 진짜 사회 전반 인생을 살아가는데 게임에서도 적용이 돼요. 심지어 이게 게임에도 적용이 된다니까. 웃기죠? 이 논리가 게임에도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 RPG라 치면 약간 밸런스 패치 같은 거죠. 밸런스 패치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아니 이게 밸런스 패치가 맞냐. 아니 내 직업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다를 하냐."라고 말을 하면은 거기서 같이 공감해 주면 되거든. "아 그러니까요. 아니 저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러면 게임사도 언젠간 해 주겠지. 다음 패치 때는 유저들 여론을 보니까 해 주겠지. 근데 뭐 합니까? 갈등값 들려야지. 거기서 갈등값 들려. 아니 너네는 1 번이 "너네는 깔개니까 그래도 된다." 뭐 2 번은 뭐 "아 그런 거 너네 그거 말하는 거 다 징징거리는 거 아니냐. 그 떡더비 아니냐. 너네 사실 좋은 거 안다." 이러다가 막상 나중에 자기네 직업 너프 먹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개거품 물어요. 그러니까 남의 직업 너프 당할 때 아무 말 안 하고 "아이 그 다 알아 하겠지. 뭐 다 생각이 있겠지." 하는 사람들이 자기 캐릭터 너프 먹으면 가장 입에 개거품을 뭅니다. 예. 약간 근데 진짜 뭐 이 개인 이 세상 온 세상이 이기적이라는 논리가 어떤 거에 대입해도 돼요 이게. 뭐에 대입해도 다 맞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저는 좀 더 세상이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 주위엔 따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애초에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을 안 좋아해서. 이기적으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을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제 주위에 뭐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 없는데 세상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좀 더 세상이 따뜻하고 아름답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워.
세상이. 많이 아쉽습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요즘 세상. 사실 이거는 뭐 대한민국이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요즘 세상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 다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이번 주 할로윈이래요. 할로윈. 네 저는 약간 그게 있어요. 나는 이 할로윈을 챙기는 거에 대해서 뭐 할로윈 중요하지 할 수 있는데 모르겠어. 내가 늙어서 그런가? 언제부터 그렇게 할로윈을 챙겼다고 이렇게 할로윈이라고 난리인가는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저도 뭔가 할로윈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굳이 할로윈까지 챙겨야 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너무 의미 부여된 날이 많아. 음. 그러니깐 진짜 소신발언은 약간 그거죠. 한글날에 공휴일이라고 일본 놀러 가는 놈들이 할로윈은 째깍째깍 할로윈이라고 또 할로윈 파티하는 걸 보면은 약간 좀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물론 공휴일엔 저도 놀러를 많이 가니까 회사 다닐 때는. 그런 게 있다. 아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세상이 이상해. 세상이 이상한 세상이야. 알 수 없는 세상이다. 아 1시 14 분이네. 이제 슬슬 직장인분들 점심시간 끝낼 시간이네. 저 만약에 제가 옛날 회사를 그대로 다녔으면 저는 이미 식사 시간이 끝났는데 11시 40 분에서 1 시까지 밥을 먹었기 때문에. 아 빨리 직장 구해서 직장 다녀야지. 빨리 취업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며 오늘도 취업 사이트를 열심히 뒤졌습니다. 저의 꿈은 저의 꿈은 취업이에요. 아니 취업을 해야지 뭐든 될 것 같아. 아니 얘기를 2 년째 하고 있네. 내가 1년 됐나? 지금 백수로 산지 한 1년 반 된 것 같은데. 아 남은 2달 안에는 꼭 취업에 다시 성공했으면 좋겠어. 아 근데 요즘 일자리가 많이 없어. 너무 아쉬워. 근데 사실 뭐 그냥 일자리가 없다기보다는 내가 그냥 몸 상태가 이러니까 내 맘대로 못 가는 게 제일 크긴 하지. 마음만 같아서는 진짜 그냥 현장이라도 뛰고 싶은데 몸이 현장을 뛰면은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오고 나올 상황이라 어쩔 수 없긴 하다. 여러분은 젊었을 때 너무 고생하지 마세요. 젊었을 때 이제 너무 돈 많이 벌려고 하지 마. 젊었을 때는 최대한 좀 뭐라고 하지? 좀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만큼만 버시면서 일하세요. 그래야 오래 일할 수 있어. 어. 젊었을 때 돈 많이 벌겠다고 너무 빡세게 일하면 늙어서 일할 몸이 없습니다. 늙어서 건강이 안 좋아 가지고 일을 못 해. 왜냐면 여러분 웬만하면 여러분 젊었을 때는 쉽고 편한 일 하십시오. 돈 많이 안 주더라도. 힘든 일은 나이 좀 먹고 해도 돼. 나이를 먹으면 어차피 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힘든 일을 하나하나 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젊었을 때부터 그러면 늙어서 일을 못 해. 여러분들은 꼭 쉽고 간단한 일 하십시오, 젊었을 때. 아이고.
그러면 뭔가 쓸 방송을 켰으니까 '게임이라도 뭐 하나 해 볼까?' 또 방송 켜고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도 좀 아쉽긴 하니까. 그죠? 기왕 방송까지 켰는데 뭐라도 이제 하는 모습을 이제 또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뭘 또 해 보면 좋을까? 뭘 또 해서 뭐 여러분들과 즐거울게 게임을 해 볼까? 아 사실은 그냥 사실 가장 큰 건 그냥 방송하고 밥 먹고 좀 쉬고 싶은데 오전에 오전에 너무 빡세게 집 청소하고 있더니 그러면 방송을 켜지 말았어야지 그래서. 하지만 이미 방송은 켜 버렸기 때문에 그건 좀 이따 먹는 걸로. 아 갑자기 왜 이렇게 눈이 아프지? 아 요즘 근데 늙긴 늙었나 봐. 최근에 늙었다고 생각든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최근이 아니보다 올해 들어서 갑자기 그렇거든. 올해 들어서 갑자기 눈이 회복이 너무 느려요 지금. 예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눈이 좀 많이 그러니까 눈 자체가 떨어졌다기보다 회복력이 떨어져 가지고 회복이 더디니까 자고 일어나도 피로의 회복감이 더디니까 눈이 고점이 안 나와. 그러니까 눈에 그러니까 물론 잠깐 이제 좀 빡 집중하면은 뭐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눈 쓸 수 있는데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눈의 피로가 100% 해감이 안 돼 회복이 안 돼 가지고 눈이 좀 약간 계속 맹한 그런 느낌? 막상 또 이러고 방종하고 "쉬러 갈게요. 밥 먹으러 갈게요." 해 놓고 막상 뭐 하고 나면 또 할 게 없어 가지고. 하여튼 막상 그렇다고 방송을 안 켜면 뭔가 안 하게 된단 말이야. 방송을 켜 놔야지 뭐라도 하는 게. 방송을 켜 놓고 여러분들이랑 수다를 떨거나 아니면 이제 그냥 아니면 그냥 옆에 이제 친구랑 대화를 하거나 약간 그거예요. 약간 내가 약간 그런 타입이야. 제가 약간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조용하면 뭘 하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혼자 조용히 있으면 뭔가 할 마음이 안 생겨.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일이나 이런 건 아니고 일은 조용한 걸 좋아해요. 참고로 일할 때는 조용한 게 좋고 네 그 외에 여가 시간 이런 거 있잖아. 게임하거나 뭘 한다거나 할 때. 이럴 때는 사람이 좀 있어야 돼요 옆에. 대화를 할 상대가 있어야 돼요. 게임을 하든 뭘 하든 혼자 있으면 좀 심심해지는 타입.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방송을 켜면 그래도 뭐라도 하니까 계속. 아니면 옆에 사람이 대화가 되면은 게임을 하면서도 그 사람과 대화에 집중하는 거.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음. 음음. 근데 저는 저챗은 별로 못하긴 하지만 챗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입담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저챗을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이랑 대화하는 건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방종하고 나면 그냥 밥 먹고 누워 있지 않을까? 밥 먹고 누워 있다가 또 일어나서 직장 알아보고 하는 정도지 않을까? 뭔가 지금 방종하면 딱히 게임은 안 할 듯. 안 봐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냥 좀 쉬었다가 저녁에 또 방송을 킬까? 어차피 저녁에 오늘 아무것도 안 하긴 하는데. 네 간만에 저녁 방송을 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최근에 좀 방송을 좀 많이 유기하다시피 쉬었으니까 또 오늘은 이제 다시 방송 좀 잡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음. 그럼 여러분 저 쉬다가 저녁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꼭 저녁에 올 수 있도록 할게요. 다들 점심 먹는 동안 그냥 토크하고 싶어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점심시간 끝났으니까 다시 이제 다 할 일 하러 갑시다.
끝나고 나중에 퇴근하고 저녁에 뵐게요. 네, 방송 보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길 바라고 오후도 힘내고 저녁에 봐요. 빠이빠이. 안녕.